진짜 그 깜짝 놀란 게 네. 저는 참 이정근이라고 하는 사람 독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저런 독특한 사람이 있기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대화를 다 녹취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몇 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파일이 3만 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샘플로 몇 개를 딱 듣다 보니까 뭐 오빠 여기는 뭐 얼마를 더 줘야 돼, 뭐 어디는 뭐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허걱하면서 이걸 갖다가 밝혀지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정근. 네. 그다음 또 누구냐? 강래구. 그다음 또 누구냐? 윤관석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정근 뭐가 됐습니까? 이정근 씨는 그냥 방송 작가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계속 서초구에서 계속 출마를 갖다가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더니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되니까 네. 뭐가 됐습니까? 뭐요? 사무부총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그것도 180석 가진 어마어마한 집권 여당에 네. 사무총장은 아니지만 부총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 그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누군가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사무부총장이 누군가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상당한 거물급 될 정도 그런 중견 그 정치인이 사무부총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게 현직 의원도 하죠. 그런데 네. 지금 그때 사무부총장이 누구였느냐? 이정근이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누구였느냐? 그 누구야? 윤관석 의원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송영길 당대표가 되는 것에 네. 기여를 하지 않았으면 네. 어떻게 윤관석이 아무리 삼선 의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무총장이 됐겠으며 네. 심지어 이정근은 어떻게 사무부총장이 됐었을 것인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판 시작하자마자 2023년 7월 11일이 강래구 첫 번째 공판 기일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다 인정해버렸어요. 강래구가. 네네. 윤관석한테 3천만 원 줬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월 18일이 윤관석 첫 번째 그 공판 기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윤관석도 다 인정해버렸어요. 네. 공소사실 다 인정합니다. 네. 그 검찰에서 이야기한 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윤관석 징역 2년 받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추가로 이제 또 그 더 형이 그 뭐 1심 형이 또 나온 이건 건데.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징역 2년은 항소심까지 했는데 또 윤관석이 들어가서. 네네. 이건 전혀 좀 다른 건가요? 아니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똑같은 사안인데 윤관석이 요거는 예. 요러한 사람 요번에 이제 그 판결 나온 사람들한테 돈을 준 게 또 추가로 된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징역 2년까지 2년. 딱 나온 거고.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2018년도인가요? 네네. 뭐 그때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 네. 선거할 때 뭐 사람들한테 그냥 뭐 논일하던 그런 농사 짓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막걸리 주고 네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뭐 고무신 주고 이랬던 게 우리나라였는데 네네. 그 나라가 지금 민주화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네. 정치와 그 경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민주화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선진화된 나라가 네. 대한민국 말고 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집권 여당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윤관석 녹취록 이야기 들어보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뺏겼어. 돈 봉투. 형님 나 하나 더 줘. 뭐 이런 이야기 다 네. 적나라하게 다 들어있잖아요. 네, 네. 이런 정당이 민주당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부끄럽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난 하트 널 님이 또 응원을 해주셨고요. 그 전에 한 분이 또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 전부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버팅기다가 여기까지 왔지요. 보면 말씀하셨듯이 뭐 전직 보좌관, 스폰서, 전달하는 사람, 측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돈 봉투 수수 사실, 만든 사실, 돈을 준 사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건넨 사실, 모든 관계자들이 전부 이건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빼박 아닙니까? 빼박. 그 녹취록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요. 네네.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이 달라고 해서 줬다. 네. 그 다음에 이용빈, 김남국, 윤재가 김승남에게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왔는데 네. 지금 6명에 대해서 현직 의원 6명에 대해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가면 쪽팔리니까 그다음 좀 부담되니까 조사를 하되 뭐 어떤 조사를 해라? 서면 조사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했다고 이게 뭐다 이렇게 막 목소리를 갖다 높이면서 네. 해당되는 현역 의원 6명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죠. 네. 그 사람들은 나는 서면 조사하면 안 되겠냐. 네.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제일 웃긴 게 누구냐면 누구죠? 임종성이에요. 아, 임종성. 맞아요. 예. 이번에 저 선고 받아야 되잖아요. 선고 받아야 되는데 네네. 선고할 때는 출석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출석해야 근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출석을 못했대. 그래가지고 제가 임종성 의원 제가 얼굴 딱 봤더니 네.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아주 건장하게 생겼는데 예, 예. 왜 아프셨을까? 목소리도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왜 이렇게 아플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아픈 거 아닌가? 어떤 거요? 왜 아픈 거냐면 혹시 임종성 의원이 똥물 마신 거 아닌가? 왜요? 아니 지난번에 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느니 내가 네네. 똥물을 먹겠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아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갖다가 안 먹었으니까. 선택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똥물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적으로 뭐 똥물 거른 거 그거 마시다가 탈난 거 아닌가? 그런데 다음 기일에는 9월 6일이에요. 예. 9월 6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는 날인데 네. 그날 이제 본인 선고 기일에 꼭 출석해가지고 합당한 그 형벌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아프다고 안 나오면 그 선고가 유예돼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판사 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재판장 맘이에요. 그러니까 기일을 네. 한번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거죠. 연기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음. 만약에 다음번에도 안 나온다 그러면 체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고를 갖다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꼭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네네. 지금 사과는커녕 그 6명에 대해서 공천도 줬잖아요. 네네. 난 그것도 정말 분노해요. 빤히 돈 받은 사람들인 걸 알면서도 공천을 줘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네네. 그러니까 대표가 자기가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니까 이런 자잘한 범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까? 네네. 예전 같으면 이런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범죄가 거의 다 드러날 경우는 정말 공천 그 단계부터 걸러냈습니다. 자기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집중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범죄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걸러내야죠. 박용진 같은 사람을 걸러내지 말고. 그런데 이자들한테는 버젓이 공천 줘서 다 당선시키는. 근데 그거 가지고 화내시면 안 돼요. 예. 그거 가지고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화내셨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지금 화내셨잖아요. 네. 분노하셨잖아요. 그렇군요. 분노하면 안 된다니까. 왜요? 왜 그러냐면은 예. 윤관석 의원이 네. 1심에서 이제 결심할 때 네. 검찰이 구형할 때 네. 최후 진술을 했어요. 네. 피고인 윤관석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네. 판사가 이야기하니까 네. 재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네. 재판장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네. 윤관석 의원이 한 이야기예요. 네. 민주당 내에서 네. 이렇게 경선할 때는요. 네. 금품을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네. 말이 금품이지 돈 봉투를 주고받는 것은 네. 관행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윤관석 의원은 그 이야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송영길 캠프에서만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 겁니다. 네네. 그때 경쟁이 무지무지하게 치열했잖아요. 네네. 3명이 나와가지고 거의 그냥 깻잎 한 장 차이로 당선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다른 캠프에서도 돈 주고 받았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고 그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같은 당에서는요 돈 주고 받는 게 이게 관행인 거고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해 죽겠네 판사님. 그러니까 나 처벌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어디서 분노했느냐. 네. 저는 진짜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공천받은 사람들이 네. 떨어졌습니까?
다 당선됐어요. 다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또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든 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분노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저런 사람들이 네. 저렇게 돈봉투 주고받고 해가지고 기소돼가지고 민주주의에 요번에 그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허종식 의원 치면 지금 벌써 한 7명 그다음 뭐 굉장히 많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게끔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길래 정부 여당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렸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 뭐 민주당은 전 포기했어요. 어차피 뭐 기대를 갖다가 안 하니까 화도 안 나 이제는.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막 이제 화가 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반성하고 다 같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요 30년 40년 전으로 후퇴할 것이 뻔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이렇게 후퇴하면요 정치가 후퇴하면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뒷걸음칠 그러니까 이렇게 윷놀이하면 백도 나오잖아요. 네. 계속 백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굉장한 위기감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이겁니다. 네네. 지금 돈봉투 숫자하고 소환해야 될 의원들 숫자하고 달라요. 네네. 돈봉투 숫자가 몇 개입니까? 20개. 20개인데 지금 돈 받은 사람은 몇 명 지금 돼 있죠? 9명이에요. 네네. 3명 이번에 제 혐의 저 선거 받았고 6명 소환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9명이에요. 11명?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리고 우린 성공했다? 우리는, 안 밝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20개 맞는데, 사실 누구한테 줬느냐를 제대로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도 화가 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나면 안 된다 그랬죠. 화 안 냅니다. 그냥 사실적시만 하는 겁니다. 네네. 민주당은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몇 번째냐고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어요. 드루킹 사건. 그때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법까지 판사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네네. 라고 준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돈봉투 사건 또 터지고 네.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반응을 못해서 대응을 못해서 정말 부끄럽게도 여기까지 108명이라는 상황까지 왔다는 현실이 정말 부끄러운 거죠. 또 있어요. 또 있나요? 울산시장. 아, 그거는 대신에 민주당보다는 청와대. 조국당에 더 가까운 거지. 그렇지. 민주당보다는 거기 뭐 황운하도 있고 아, 조국도 있고 하니까. 그 초록이 동색이고 네네. 초록색 입으셨네. 네. 초록이 동색이고 Birds of a Feather Together 유유상종이잖아요. 같은 집단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곡성영광에서 지금 머리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을 거야. 신장식이랑 저희 조국 2개월인가 3개월 월세 내가지고 거기 상주하고 있대잖아요. 그러죠. 네. 아니요, 이재명이 10월 달은 최악의 달이에요. 네네. 10월 16일이잖아. 네네. 만약에 그게 2대 0으로 이기지 않으면은 안 돼요. 1대 1도 뺏긴 거야. 네네. 지금. 왜냐면 그 두 개 지역이 지난번에 어찌됐든 호남 전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앞섰으나 득표율에서 그 두 개 지역은 그래도 민주당이 앞섰던 지역들이에요. 네네. 그걸 빼앗긴다 그러면 이재명의 또 다른 어떤 그 실책 내지는 또 이재명을 호남이 이제 서서히 지금 전략적인 어떤 투표에서 제외되는구나.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네네.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면서요.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네네. 다른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거의 80% 90%였는데 거기서만 70%대로 떨어졌어요. 아니 득표율 말고 예. 투표율. 투표율이 뭐 한 30%도 안 됐다 뭐 그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투표율이요? 네네. 투표율이 20%대였어요. 네네. 예. 27%, 전북이 27%, 광주가 조금 높았고요. 28%. 전라남도는요. 전남이 27% 정도. 영광곡성은 얼마쯤 됐나 모르겠네. 그렇지. 네네. 거기까지는 안 나오겠죠. 안 수치가. 거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죠. 네. 선관위에서 전부 다 세세하게 지금 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내일 저기를 한다고 그랬죠. 또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네네. 대표하고 그게 내일이구나. 나는 9월이라고 그래가지고 멀리 한달이고요? 한 달 뒤인 줄 알았는데 예. 내일이구나. 시간은 많지 않은데 그것만 한 번 더 그거 네네.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안을 낸다고 합니다. 네네. 최해병 특검법, 그러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좋아, 대법원장이 추천해. 그런데 국회의장이 동의해야 돼. 네네. 해서 대법원장 추천, 국회의장 동의하는 선에서 특검을 이 대통령한테 한 명을 던지는 걸로 네네. 하자라는 안을 낸다고 합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나 추천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마 이종근 변호사를 추천하겠습니까? 아, 갑자기 숨이 또 멎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정혁점 변호사를 추천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가능성이 때 있지 뭐. 뭐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뭐 네. 어쨌든 그런 정도 그 검증되고 유능한 분을 특검으로 추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은 특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공수처는 조져야 돼요, 진짜. 네네. 공수처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8월이 다 갔어요. 예. 9월이 됐는데 9월이 이제 내일 9월인데 공수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저희 특검 받고 대신에 저희 공수처 폐지 법안 빨리 내라. 이렇게 할 거면 공수처장 필요 없고 공수처 차장 필요 없고 뭐 그런 많은 사람들 뭐 요번에 성과는 하나 냈어요. 조희연. 그거 하나 낸 거 하나 딱. 네네. 예. 아니 그거 뭐 그건 됐으니까 어쨌든 뭐 그거 하나 됐으니까 이제 그 공수처는 없애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어차피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하시면서 네.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합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공수처가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못 내놓고 있으니까 네, 네. 뭐 이쯤에서는 그 정도 아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전 듭니다. 네.